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의 영상은 지난 관점, 매매 대응, 예측의 방법, 그리고 추후 관점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번 아주 큰 그림에서 체크 한번 하고요. 그리고 최근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매매 대응 중요 포인트들 알아보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케이스로 뭐 예측의 방식 중에 하나인 거, 뭐 제가 이제 차트 볼 때 어떤 부분들을 보고서 조금 예측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추후 관점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지난 관점 같은 경우에 큰 뷰에서 보면 제가 이거 방송용 차트로 하나, 제가 본래 쓰는 차트 말고 다른 차트로 하나 깨끗하게 그냥 밀고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첫 번째 저는 큰 그림에서 현재 횡보하고 있는 3월부터 횡보하고 있는 이 기간을 복합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 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 이중 복합 조정도 있을 거고 삼중 복합 조정도 있겠지만 일단은 WXY의 이중 복합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카운팅을 했냐면 W파, 그다음에 X파, 그다음에 Y파동의 삼각수렴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중복합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은 강한 임펄스로 전고점을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규모로 볼 때에는 이건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였는데 좀 빼고 볼게요. 자, 규모로 말씀드리면 요런 형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큰 파동의 형태로 봤을 때 A파, 1파, 2파, 3파, 4파 복합 조정, 5파 피날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00K 정도, 아주 진짜 운 나빠서 짧게 떨어져도 한 8, 90K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저희 댓글에도 그렇고, 아니 계속 왜 떨어진다고만 얘기하냐, 왜 삼각수렴을 상정하고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저는 5파 큰 상승이 한 번 남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여기는 복합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 조정의 끝에서 보통 나오는 삼각 수렴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모양도 사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고 왜 자꾸 삼수를 보냐고 하더라고요. 삼각 수렴을 보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요 작은 삼각 수렴을 보다가 이제는 큰 삼각 수렴을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이유들 때문에 삼각수렴을 보고 있다. 이중복합 조정으로 보고 있고, 이중복합 조정으로 보이는 이유는 앞에 상승 파동이 아직 안 끝났고 마지막 5파동 피날레가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파의 영역에서 복합 조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제 좀 큰 어떤 관점을 좀 보면서, 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럼 지금 큰 수렴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이 작은 수렴으로 보고 있다가 현재에는 A파, B파, C파, D파, E파가 나오고 진짜 거대한 80K부터 100K 정도까지 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세부로 보면 원래 여기를 작은 삼각 수렴으로 보고, 여기가 2파의 끝이라고 보고 여기가 임펄스라고 봤었는데, 시작이라고 봤었는데 여기가 임펄스 형태로 보여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많이 눌리지 않고 1, 2, 3, 4로 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두 가지, 여기가 임펄스로 보이지 않고 우선 시작이 임펄스로 보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2파가 너무 많이 눌린다는 거. 물론 지금 상태로 3파가 못 가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경험상 이렇게 나오면 조금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카운팅으로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가 보였다. A, B, 여기까지가 B파구나. C,
D, 2파 이렇게 큰 삼각수렴이 유효하다. 이거는 사실 삼각수렴 패턴 여기에서 제가 여기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두 가지의 큰 삼각수렴, 작은 삼각수렴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이 큰 삼각수렴을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는 이걸 기준으로 작은 수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큰 수렴으로 봐야 할 시기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큰 수렴으로 보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파, B파, C파, C파가 내려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 C파의 종점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당연히 깨면 안 되죠. 그럼 삼각수렴이 깨지니까. 그래서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어딘가에 C파의 종점이 만들어질 걸로 본다. 자, 그러면 지금은 C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 아니겠는가. 아직 어딘가까지 적정 수준의 크기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숏 우세라고 보고 있다. 언제 폐기,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가는 거에 대한 폐기 기준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B파의 고점으로 잡았던 곳이 깨진, 여기가 안 깨지면 하락 추세라고 보고 C파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오를 때마다 숏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숏 치고 여기서 또 숏 치고 여기서 롱 받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숏 위주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과거 영상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매매 대응, 최근 매매 대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별게 없었어요. 매매 대응은 이제 여기서 숏 쳤잖아요. 여기 숏 쳐놓고 그냥 계속 분할 이제 날리고 한 요쯤에서 마지막 분할 날리고 저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뭐 딱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 그냥 숏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숏자리가 하나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밖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저 자리에서 숏을 추가적으로 칠 수는 없었습니다. 불탈만 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치지는 못했고 오늘의 영상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매매 대응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예측의 방법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었는데 요걸 하나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어제 텔레그램 브리핑이거든요. 어디 갔어? 잠시만요. 어제 텔레그램에서 했던 브리핑인데 어제 제가 브리핑을 이게 어떤 구간에서 남겨드린 거냐면 요쯤에서 남겨드렸어요. 요 앞쯤에서 모양을 보니까 지금 여기죠. 요런 식으로 요게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쯤에 남겨드린 거고 지금 반등 혹은 찐반이더라도 바득 한번,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숏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단기 반등, 그러니까 조정을 하락에 대한 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이거나 혹은 찐반이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끌리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찐반이 나오려면 한번 살짝 눌리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본다. 근데 이 바닥을 다지러 가는 그러니까 이 조정 한 번 더 여기서 살짝 이렇게 조정을 줄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줄지 모르겠지만 바닥 체크가 3중 바닥 체크가 되어야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 롱 입장에서는 이때 잘 버텨야 된다. 이게 만약에 바닥 체크한답시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빠르게 강하게 올리지 못하면 바닥 따지러 가다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롱 입장에서는 여기 잘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힘없이 와장창 나면 그냥 큰일 나는 거고 롱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바닥 체크할 때 잘 버텨주길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만약에 무포였으면 여기서 내릴 때 한번 롱 받아볼 만 했다. 여기 손익비 이만큼이고
반등 이만큼 주거나 혹은 찐반일 거니까 손익비 괜찮은 자리, 여기 눌림이 나온다면 손익비 괜찮은 자리일 거고, 그랬을 때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길게 그리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저는 숏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오더라도 저는 여기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고 재차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렸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모양대로 잘 나와줬습니다. 요 다음 브리핑이 뭐였냐면, 요 다음 브리핑이 요거였어요. 텔레그램에 다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제가 몇 시간인가 있다가 한 2시간, 1시간 정도 있다가 원래 여기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 딱 나왔을 때였어요. 요 정도 나왔을 때 딱 꺾였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진행되고 있을 때 여기서 한 발 쭉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일단 단기 반등, 여기쯤에서 단기 반등 나올 것 같으니 체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요런 형태, 모양의 요런 형태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방에서 어제 저희 방에 형님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아니 아기님 여기서 이렇게 반등할 거라는 거, 이 모양이랑 이 상승을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는 무슨 근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하고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저는 차트를 진짜 장난 안 치고 하루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봤어요. 일을 하면서도 상시 붙어 있었고, 지금도 저희 방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하루에 한 10시간은 차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한 몇 년째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거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자주 나오는 변곡의 패턴들이 있어요. 바닥을 다졌을 때 요런 흐름으로 가겠구나 라고 눈에 익은 무빙이 있거든요. 요렇게 바닥 다져주고 오르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 뒤에 말씀드릴 추후 관점, 단기 관점에서 말씀드릴 모양이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눈에 익은 무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하실 때에는 차트를 많이 보세요. 차트를 많이 보시고, 차트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멍타고 보는 게 아니라 과정들을 보세요. 과정과 그 다음에 완성 패턴, 결과, 완성된 모습.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는 걸 보고 이게 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못 가네. 자, 못 가면 제 경험상 여기에서 이렇게 오르는 경우보다 한 번 더 살짝 바닥 체크하고 여기든 한 요 정도,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너무 많이 깊게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 약 요 정도 딱 눌렸다가 팍 쏘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완성의 패턴인 거잖아요. 이걸 나오고 나서,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요거 조정입니다 또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예측하고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템포 앞에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매매를 할 때 엄청 유리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갈 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면 결국 완성은 이렇게 되던데 라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지는 과정, 이 패턴이 최종적으로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알아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과정이 끝나고 완성된 패턴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어떠한 패턴,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주는 패턴이라든지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올 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과 완성된 그림에 대한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요런 흐름으로 갈 때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신기하다, 너 이거 100% 나올 줄 알았냐 라고 하면 아니요, 100% 몰랐어요. 100% 나올 줄 알았다면 100% 나올 줄 알았다면 제가 여기서 롱 시기에 박았겠죠. 올인 다 받고 그냥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 100배 때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겠죠. 그쵸? 제가 영끌 때려서 박으면 이거 얼마인데요. 여기서부터 그냥 조정부터 여기까지만 먹어도 1.3%니까 100배면은 제 수익이 100%, 제 자산이 2배가 되는데 이거 무조건 영끌 박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여기서부터 하방을 가는 관점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찐반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빈도수, 나오는 빈도수가 높았던 시나리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하나인데 빈도가 높은 시나리오가 이거니까 요거를 위주로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들과 시나리오는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이것들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쭉 나열돼 1, 2, 3, 뭐 예를 들어서 4번까지 있다 칩시다. 내가 네 가지 패턴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네 가지라 생각했어.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불반등 되는 거 없어졌네. 그럼 1번 아니네. 그럼 2, 3, 4번 나왔네. 2, 3, 4번 중에 바닥 체크해서 여기서 찐반하는 거 아니네. 그럼 2번도 나가리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뒤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찍고 오르는 거나 두 개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남아있다는 거. 그러면 이것들을 이 두 가지 중에 이런 상황에서 앞뒤 패턴들을 봤을 때 요렇게 나오겠구나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정과 완성된 모양을 가지고 이것들을 소거해 가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0% 알진 못하지만 이 제가 예상했던 자주 나오는 시나리오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과 시나리오, 완성된 패턴들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많이 보세요. 차트 많이 보시면 확실히 매매에 도움이 되고 이 이후의 그림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게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몇 가지 나왔었는데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트를 많이 보는 건 분명 매매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트를 좀 많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차트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요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상황에서도 비슷한 개념, 차트를 많이 봤던 케이스, 그러니까 제 눈에 좀 익은 케이스가 하나 보여요. 보통 여기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요게 하나 보이거든요. 하락 채널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숏이 유지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하락 채널이 상단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제 지금 숏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이 상단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흔들어 제끼더라도 저는 하다가 하방 이탈을 할 거라고 우선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디 케이스에서 나오냐면 예전에도 이런 모습 나올 때 한번 예시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락 가속화가 나오는 케이스들, 하락 가속화가 나올 때 보면 채널 그리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게 ETF 당시 1월 요런 때 하락 채널 그려지다가 반등 줬지만 반등 제대로 주지 못하면 빠지는 형태, 요런 자리들, 뭐 요런 자리도 있고요. 그죠? 요런 형태의 쭉 가다가 비슷한 형태지만 쭉 여기서 채널 그리지만 못 돌파하니까 와르르 쏟았던 요런 자리도 있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살려내는 그림, 그러니까 제 기준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패턴은 쭉 내려왔어요. 바닥 따지고 팍 쳤는데 이 팍을 살려내지 못하고 다 내려온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락 중에 바닥 다지고 반등 팍 줬는데 여기서 버텨주면서 이렇게 윗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각을 만들지 못하고 어제 미장 초에 이렇게 찍고 쭉 빠졌죠. 쭉 빠진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구조,
요 구조를 기반으로 팍 떨어지고 윗골이 팍 달았지만 빨리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 저는 이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요런 구조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냥 빠집니다. 보통은 많이 빠지는데 제가 제 기억에 남는 저기에서 살아났던 케이스가 5월달 초에 한번 있었어요. 5월달 초에 파월빔으로 저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보통의 바닥 패턴과 달랐던 여기다. 보통의 바닥 패턴과 달랐던 케이스 요거거든요. 보통 요런 경우 하락을 했다가 어떤 이슈로 바닥 따지고 팍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 여기까지 꼬리를 달고 빠지면 여기서 횡보하더라도 한 번 더 빠지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살려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변수라고 보면 요런 때의 변수가 그러니까 빈도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대1?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9번은 이렇게 가다가 팍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 하락 중에 반등 팍 치고 유지 못하고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면 반등 주더라도 빠지는 그림의 패턴 요 패턴이 나오면 요런 상태에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요 패턴 중에 9번은 내려가고 한 번은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아마 그 패턴과 비슷하지 않나. 팍 내려와서 바닥 다지고 올려쳤지만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황이면 여기서 횡보하더라도 한 발 더 빠지지 않겠나. 9대1 정도 확률로. 그렇게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서 좀 나오는 거고 명확하게 무슨 이론이 있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느껴지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뭔가 명확하게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난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패턴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있죠. 하락 중에 바닥을 다지다 반등이 팍 나왔는데 큰 크기의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그 하단까지 매물대까지 내려와서 요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 케이스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 차트에서 이런 과거 차트 꽤 있을 거거든요. 찾아보시면 제 기억에 그리고 차트상으로 확률적으로 하방이 더 많았다. 요 경험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한번 이 기회에 주말이란다. 휴일이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들은 데이터화 해놓으면, 머리에 넣어놓으면 되게 좀 꺼내 쓸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차트 많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트 많이 보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에 차트 한번 많이 뒤져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이 하락 채널이 상단 돌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끌려도 내려가는 그림으로 보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나 공부할 거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고정 댓글이랑 그 부분 이제 링크 보시면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다 있거든요. 많이 무료니까 입장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같이 오셔서 매매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즘 저희 방 국룰이 있거든요. 돈 벌어서 자랑하고 싶으면 쏘면서 자랑하세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 조금 저희 방에 형님들이 수익이 좀 있나 봐요. 진짜 막 커피도 돌리시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되니까 오셔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가끔 커피도 한잔 하시고 랜덤으로 돌긴 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즐겁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살짝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 기준은 요 채널 상단이 이탈되지 않으면 여전히 숏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내일도 한번 영상 찍을 수 있을지 보고 찍을 수 있다면 내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